뉴욕시와 뉴저지 일대의 갑작스러운 폭우로 여성 2명의 차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뉴욕시경의 삶의 질 개선 부서가 맨해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름 캠프 지원을 동결하면서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여 개 주가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여성 2명의 차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14일 오후 뉴욕주와 뉴저지 일대에 쏟아진 갑작스러운 폭우로 중부 뉴저지에 위치한 플레인필드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주 내 2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4일 저녁 폭우로 2명의 여성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숨진 2 여성은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폭우에도 같은 지역에서 2 남성이 사망해 플레인필드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4.1인치에서 5.4인치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폭우로 한 주택이 폭발했고 다수의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2인치가 넘는 비가 쏟아져 도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물이 역류하고 지하철 내부까지 빗물이 들어오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맨해튼 1번 전철 28스트리트역이 가장 큰 피해가 기록됐습니다. 이번 피해에 대해 제노 리버 메트로폴리탄 교통고사 회장은 뉴욕시의 하수 시스템은 시간당 1.75인치밖에 감당 못한다며 14일 저녁에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전철역 내 물이 역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일 오전 2시 기준으로 센트럴파크에 2.6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폭우로 맨해튼 할렘에서 나무가 쓰러져 43세 남성이 다리 2개가 부러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메모를 통해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보석을 심리하던 절차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자들은 추방 절차 중 보석 심리를 받을 권한이 박탈됩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여도 당국의 추방 절차에 맞서 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받으며 체류할 수 있었고 그중 다수가 석방됐습니다. 아이스의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60만 명이 추방 절차와 보석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될 전망입니다. 구금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사실상 구금은 추방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간 이민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장기 체류자들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경을 넘은 지 얼마 안 된 이민자들이 이민법의 주타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체류자라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경의 삶의 질 개선 부서가 맨해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NYPD Q팀이 14일 맨해튼을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브롱스, 28일은 브루클린,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는 내달 11일과 18일까지 확대된다고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밝혔습니다. Q팀은 시민들의 안전감, 삶의 질, 웰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하지 않은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경범죄 전담 부서입니다. 실제 지하철 내 흡연과 음주, 강압적 구걸, 불법 노점상, 노상방뇨 등 단속과 불법 전기 자전거 압수 및 유기 차량 견인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 팀은 현재까지 7,500건이 넘는 910일 신고 대응,
2,700장이 넘는 주차 위반 티켓 발부, 3,500대에 달하는 버려진 차량 견인, 357명 체포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TC국장은 큐팀은 시민들의 민원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경찰 내 부서라며 특히 뉴욕시 공공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없앨 수 있다며 큐팀의 역할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름 캠프 지원을 동결하면서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여 개 주가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를 중심으로 한 24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여름 캠프 예산 동결이 헌법과 복수의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육 예산 지원 중단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즈 앤드 걸즈 클럽을 비롯해 공립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 등입니다. YMCA와 세이브 더 칠드런 등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폐쇄 위험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거나 성적 소수자의 포용적인 교육을 한다고 의심하며 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마침내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민주당 공식 후보인 맘다니 후보는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패배를 시인하고 맘다니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어제 당초 입장을 180도 번복, 뉴요커들이 나를 원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어제 X에 올린 영상을 통해 나는 끝까지 남아서 선거에서 이기려 한다. 뉴욕시를 구하기 위한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 경선 불복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나는 선거에 뛰어들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뒤 나의 할아버지가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거기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게임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쿠오모 전 지사는 6월 예비선거에 참가한 사람은 전체 뉴요커의 13%에 불과하다. 전체 선거는 11월에 열리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맘다니 후보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눈을 속이는 슬로건만 내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후보는 쿠오모 전 지사가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는 예비선거 기간 내내 쿠오모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뉴요커들은 새로운 정치, 그리고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치를 갈망했다며 자신이 승리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뉴요커들은 새로운 정치에 굶주려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뒤 나는 누구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을 환영한다. 나는 계속 승리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쿠오모가 시간을 낭비하고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선거 때마다 구색 맞추기식으로 의미 없는 출마를 계속하는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승리로 향하는 진정한 길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 트럼프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교육부의 대규모 해고, 일시 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해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연방교육부 해체 및 연방교육 행정 업무의 주정부 이관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 취임 뒤 연방교육부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교육부 공무원들은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해고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계 전명진 판사는 지난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긴급 상고를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하급심 결정을 뒤엎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제 결정과 관련 연방대법관 9명의 찬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최소 3명이 하급심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주로 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을 표했습니다.
또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이 연방기관의 조직과 인력, 일상 업무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700억 달러에 달하는 인공지능 및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열린 제1회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혁신 서밋에 참석, 신규 데이터 센터, 발전 시설 확장, 전력망 인프라 개선, AI 교육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투자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무려 700억 달러, 한화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고, 민간 기업 CEO들도 대거 참석, 각 기업별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조너던 그레이 사장은 2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 개발, 전력 생산 증대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데이빗 맥코믹 연방상원의원은 블랙스톤의 투자로 연간 건설 분야 일자리 6,000개와 정규직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계획에 발전시설 확장이 포함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조해온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확보와 이를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사용 확대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전체 전력 수요 대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현재 3.5%에서 2035년 8.6%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미국이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전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일본 소프트뱅크,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오라클이 스타게이트를 공동 설립, 1,000억 달러를 즉시 투자하고 4년간 단계별로 4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등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준 본부 건물 보수공사 예산 남용 의혹을 연겁 후 제기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진해서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등 사퇴 압박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어제 연준 감사관실에 워싱턴 DC 연준 본부 건물의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자진해서 감사를 요청한 것은 트럼프 측의 낭비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감사를 받고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정면 돌파의 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2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옥상 정원과 인공폭포, 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 호합한 공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연준 개보수 과정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를 변경했다며 파월 의장의 월권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부패가 발견되면 임기 이전이라도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문제 제기도 자신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의 예산 낭비 의혹을 직접 언급하고 질책했습니다. 케빈 해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해임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해임할 권한이 있다며 해임을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산 공세에 대해 파월 의장은 자진 감사 요청을 함으로써 만약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트럼프 측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경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대 미국 정치센터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044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0%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충분히 터프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31%는 대략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한 반면 9%는 너무 터프하게 다룬다고 답했습니다.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을 정치 성향별로 분석해보면 중도층 중 58%, 민주당 유권자는 73%, 공화당 유권자는 48%로 나타났습니다. 즉, 트럼프 지지층은 트럼프의 대러시아 대응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반면 민주당 유권자는 큰 불만을 드러냈고 중도층 역시 비판적 입장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 외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이 같은 비판적 평가를 의식한 듯 어제 대러시아 강경 대책을 발표하는 등 터프하지 않게
대한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를 제공할 것이며 만약 50일 내에 러시아가 종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 고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눈치를 보듯 극찬을 하다가 휴전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비판 강도를 높였고 또 유화 제스처를 쓰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강해지고 행동하라고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저지주에서 개최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에 대해 불만이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실망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바로 지금이 뭔가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힘들 때 더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도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민주당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투쟁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투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쉬운 길을 찾지 말라, 구세주를 찾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 당장 선거를 뛰고 있는 훌륭한 후보들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기업의 소유권이 넘어갔던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상층부 콘도미니엄 전환공사와 대대적 객실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는 9월 8년 만에 재개장합니다. 지난 1931년 47층 높이로 지어져 20여 년간 세계 최고층 호텔 기록을 세웠고 한국 대통령은 물론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인기를 누렸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2017년부터 시작한 콘도미니엄 전환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안방보험그룹은 2014년 힐튼그룹으로부터 19억 5천만 달러의 이 호텔을 인수, 운영하다 2017년 소유권이 안방보험그룹에서 대하보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대대적 보수공사에 착수했었습니다. 당초 대하보험그룹은 리모델링에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팬데믹이 3년 이상 계속되면서 공사가 늦어졌고 8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호텔은 객실이 1,400여 개에 달했지만 콘도미니엄으로 전환, 분양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 뉴욕시와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 객실을 375개만 남기고 나머지 상층부는 모조리 콘도로 전환했습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오는 9월 유엔정기 총회 재개장에 맞춰 재개장할 예정이며 하루 투숙료는 가장 싼 객실이 1,500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뉴욕 방문 때 숙소로 이용했지만 중국으로 넘어간 뒤 중국 정부가 도청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대통령들 발길을 끊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대통령들도 이 호텔을 자주 이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인수하고 롯데그룹이 뉴욕 팰리스 호텔을 매입하면서 뉴욕 팰리스를 이용하는 등 월도프 아스토리아와는 관계를 끊은 상황입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월 중 전월에 비해 0.3% 올랐으며 소비자 물가 지수 연 인플레는 2.7%로 상승했다고 15일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상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가장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묻는 설문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첫날에 부진을 하던 프라임데이에서 업체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이어가면서 생필품 사재기 움직임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만든 맞춤형 운동 식단 계획으로 미국의 50대 중년 남성이 11kg을 감량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톱 10에 진입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2035년까지 뉴욕시 5개보로 내 공중화장실을 2120개 추가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가 사무직원들의 필수 출근 일수를 주 3일에서 주 4일로 강화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들은 퇴사해야 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최저 기온은 7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